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 박상미입니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수많은 마음 아픈 사람들, 또 중독 환자들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에는 당장 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다. 맞아요. 6초도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죠. 우리 뇌는 6초만 내가 숨 쉴 수 있다면, 숨 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믿고 6초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뇌는 사실 편도체의 자극을 받으면 3초 만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 쉬면서 6초, 12초, 18초 시간을 늘려나갈수록 이 편도체에서 자극받은 것이 뇌하수체로 넘어가서 심장 천천히 뛰어, 배에 숨 천천히 쉬어, 내가 원하는 감정과 생각을 선택해보자.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연습해야 키워집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3초 동안 코로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뱉을 때는 입으로 후 하고 내뱉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만 3초 배불룩 단전에 모으고 입으로 후 하고 내뱉습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하면서 오로지 숨 쉬는 데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 공기가 들어가고 배꼽에 멈췄다가 다시 배꼽에서 입으로 나오는 이 회로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번 반복하는데 1분이거든요. 1분을 내가 참았다면 나에게 박수 쳐줘야 돼요. 와, 우리의 편도체는 3초 만에 이 충동을 반응하고 싶은데 내가 1분이나 참았어. 그러면 어때요? 사실 3초의 20배를 내가 참아내고 견뎌낸 겁니다. 우리 뇌는 21일 동안 반복하면 뇌에 평생 습관의 회로가 형성된대요. 그래서 충동이 올 때 내가 이렇게 1분 숨 쉬는 걸 21일 동안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연습하고 짧은 연습에 성공했을 때 나를 칭찬해주자. 그리고 종이에다가 오늘 6초 1분 성공했다. 오늘은 2번 성공했다. 이걸 한번 써나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를 자주 해야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성공으로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실 이 도박 중독은 의지력의 문제로 말하면 안 돼요. 의지력의 문제야. 의지를 가져봐. 이 말이 오히려 더 자포자기하게 만들거든요. 뇌의 회로에 이상이 온 겁니다. 뇌의 회로가 고장이 나서 학습돼 버린 거예요. 이 병적 패턴이. 그래서 의지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약물 치료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나의 의지와 주변의 도움이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의 아군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14년째 지금 재소자들을 만나면서 도박 중독 때문에 오신 분들도 꽤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중독은 얼마나 우리 뇌에 큰 쾌락을 주고 이게 얼마나 끊기 어려운가 하면 진짜 교도소 안엔 재료도 없어요. 그런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화투를 너무나 멋있게 진짜 완벽하게 재현해낸 그 외워서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14년 동안 아주 많이 봤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비슷한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하는구나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롤모델들이 반드시 있어요. 5년째, 10년째 내가 재발하지 않고 그리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그 충동은 여전히 오지만 올 때마다 나만의 노하우로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고 있거든요. 그 롤모델도 우리가 잘 만나야 되고 또 하나는 재발하더라도 0으로 다시 떨어지진 않습니다. 나에게 의지가 있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아군들이 많을수록 자, 내가 좀 좋아졌어요? 근데 다시 떨어졌어요. 하지만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로 떨어지고 또 내가 좀 좋아졌어요? 다시 떨어졌어요. 하지만 2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굴곡을 경험하면서 재발과 다시 회복과 재발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점차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평균 7회에서 9회 재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지난번보다는 의지가 좀 더 내가 있어. 그리고 떨어졌지만 지난번보다 좀 더 의지와
내가 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생겼어. 이번엔 기간이 좀 더 길었어. 이런 식으로 굴곡을 경험하면서 점차 좋아지자. 저희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끊자. 이렇게도 미션을 줍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작심삼일이야. 너는 안 된다. 이런 충격요법을 주는 게 오히려 저희는 해로운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려면 주변에 응원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좀 더 기간이 길었어.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내가 좀 더 의지가 늘었어. 이 경험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7로 떨어지고 8로 떨어지면서 내가 목표한 10에 이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 희망을 잃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도박을 하는 순간에는 재미도 있고 막 심장도 뛰고 뭔가에 도전한다는, 그리고 굉장한 기대감도 생기고 막 이렇죠. 그때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거지, 그 도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나타날 후폭풍들, 그리고 나에게 밀려올 괴로움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도박에 또 한 번 도전한 다음에 내가 겪었던 고통의 폭풍 후의 마음, 그것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박을 할 때의 즐거움과 쾌락만 우리가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고통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자. 그리고 제가 하는 심리치료는 의미치료, 로고테라피인데요. 저희 로고테라피에서는 중독 환자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중독 환자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왜 나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삶이 공허해서, 삶의 의미가 없어서 라고 답한 사람들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의미를 찾고 어디에서 재미를 찾을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도박을 하기 이전의 삶에도 분명히 재미와 의미는 있었어요. 이 재미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도박 외에 내 삶에 재미와 흥미를 줬던 일들을 까먹은 거거든요. 도박을 제외한 내 삶에서 의미 있고 재미있었던 일, 내가 관심을 가졌던 일을 리스트화해서 최소한 20개 정도까지 다 써보자. 그 일들을 다시 우리가 한번 만나보자.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이 어떤 경우냐면 도박 외에 내 인생에 재밌고 흥미로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권하고 싶은 건 자원봉사예요. 내 삶이 의미 있어지는 가장 가성비 높은 건 봉사거든요. 단 5분만 타인을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있어도 나는 5분 동안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부모님의 아들, 나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배우자의 남편, 아내,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 내가 누군가의 형제, 나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간다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유혹을 떨쳐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세상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도 계속 찾고,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 이 의미를 발견하는 일도 우리가 계속 찾아 나서는 것이 이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